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좀 낯뜨거운 말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나게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정말 많았고 저와 교제를 원하는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엄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안에는 비밀로 했고 어느 순간 결혼할 때가 되어서는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저의 첫 남자이고 부부 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구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 제가 결혼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좀 가르쳐 달라거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어떻냐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게 신기해서 즐기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결혼한 친구가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나이트에 가서 놀았던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에 그런 설레임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했고 인간으로서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짚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산지 얼마 안 되었고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얼마나 정신없게 일했으면 휴대폰을 다 잃어버리냐고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휴대폰을 맡기고 술을 20만 원치나 먹었는데 계산도 안 하고 휴대폰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의심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누군가 휴대폰을 주워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휴대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오픈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며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걸로 술 먹은 다른 남자가 잘못한 건데 왜 그 돈을 제가 물어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었고 통이 큰 바지를 입었으며 자기 사이즈보다 적어도 몇 개는 더 커 보이는 와이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꼭 무슨 힙합하는 청년처럼 생겼더라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껄렁하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는데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풍기는 오빠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으로 제법 잘생겼지만 옷 입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남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원 대신 오늘 그쪽이랑 밤일을 해서 갚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솔직히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는 진심이라고 말했고 대신에 확실하게 비밀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가게 안에서 일을 치른 후에 휴대폰을 돌려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첫 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왕 외도를 할 거면 좀 로맨틱하게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난장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걸 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 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된 적이 있는데 워낙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 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습니다. 도련님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걸 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며 씻으라고 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면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한테 애인 있냐고 물으니까 지금은 없다고 형수님 같은 예쁜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묻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고 이렇게 하니까 설레냐고 물어봤는데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슬쩍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도련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들처럼 설레는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은 정말 두근거리고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저를 달래주지 않으니 저도 흥미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휴대폰 어플로 채팅이라는 것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은 채팅하는 어플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연애까지 하는 애가 있던데 이상하게 저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저희 시댁은 춘천 쪽에 있었는데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냐고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명절 다음 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밥을 차려야 하나 싶어서 순간 짜증이 확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미적미적대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정말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준비 안 하면 혼자서 가겠다고 말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했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마누라를 배려하지 못하는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싸우느라 못 봤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달라는 문자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명절인데 다들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냐고 조상님도 없냐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요즘에 누가 조상님 챙기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제 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부도 하얗고 공부나 운동도 잘했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방구에서 같이 과자를 사 먹으면서 집에 같이 가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훨씬 더 반갑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때 설레임이 새록새록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이런 남자와 연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랑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싶고 오늘 밤만이라도 짧게나마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 아이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슬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설레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을 잡은 채로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싸고 끌어당겼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오랫동안 걷다가 도착한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종종 따로 만났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 그 아이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둘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 남자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재회를 했고 40이 넘는 지금까지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만나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게 문제인 걸까요? 저도 가끔씩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빠져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운 나이에 기억에 남는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여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까요? 제 마음에는 방이 2개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돌싱 여성이에요. 전 남편과는 헤어진 지 10여 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다 커서 학교와 취직으로 나가 산 지 몇 년 됐어요. 전 남편과는 헤어지면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성애가 전혀 없는지 아이들 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남편은 원래부터 가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막노동하면서 번 돈으로 술 먹고 도박하기 바빴고 계집질도 하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다고 논다고 일을 안 나가고 날이 안 좋으면 날이 안 좋다고 술이나 퍼마셨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어떻게든 데리고 살았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식당 일, 가게 일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벌어놓은 돈도 몰래 훔쳐가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한 적도 많아요. 그런 건 다 참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건을 던진다든지 부순다든지 하더니 제가 겁을 먹는 게 줄어드니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걱정돼서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첫째 딸도 때렸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전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자기 마누라와 아이 때리는 놈치고 고치는 놈이 없다는 주위의 걱정에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지만 제가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도 있어서 결국은 합의 이혼했어요. 합의서에는 한 달에 2번 아이들 면접에 양육비 지급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법적으로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그 인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수완이 괜찮아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경매에 관심을 갖고 소액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고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재미있게 즐기고 있어요. 결혼 생활 중에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착하게 잘 커졌고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전문대에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둘 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혼자가 돼서 편하고 좋았어요.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돈도 버느라 힘들기는 했거든요.
처음 혼자 살면서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카페도 가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여자로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너무나도 외롭고 남자의 품이 그리웠어요. 어떤 날은 남자 품이 너무 그립고 이런 제 처지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가끔씩 아이들이 집에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위로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좋은 것도 처음 몇 번이었고 혼자서 위로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가엽고 불쌍했어요. 이혼하고 몇 년 지나자 남자가 생각이 났고 저랑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 다른 남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이혼녀라고 하니깐 별별 남자들이 저에게 들이댔어요. 이혼녀라고 하면 정말 쉽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있고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들이대는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중에는 괜찮은 남자도 있었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딸 둘을 가진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그때는 조금 부담이 됐어요. 재혼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 남자친구가 생기면 괜히 딸들의 앞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첫째 딸은 그래도 철이 들었는지 남자친구도 만나고 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고 했어요. 재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면 재혼을 해도 된다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둘째 딸은 재혼은커녕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남자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딸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둘째 딸도 커서 그런지 재혼은 절대 반대하지만 남자친구는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딸이 그렇게 말하니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보험 설계를 하면서 만난 남자들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보험 팔면서 몸도 함께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게다가 보험을 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부남이었어요. 저는 가정이 있는 남자들과는 교제를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남자를 만난다면 아는 사람의 소개나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만남이 쉽지는 않았어요. 지인들이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남자를 몇 번 소개시켜줘서 몇 번 만나보기는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얼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별로이면 싫었어요. 처음 만난 남자는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외모가 너무나도 아니었어요. 머리는 많이 벗겨져 있었고 옆머리를 애써 길러 옆으로 넘겨서 윗머리를 덮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숱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차라리 머리를 밀고 다니는 사람, 가발이라도 쓰고 다니면 그나마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옆머리로 윗머리를 커버를 했는데 그것도 온전히 가려지지 않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은근히 물어봤어요. 가발을 쓰거나 차라리 머리를 밀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가발이나 삭발을 하지 않고 그 머리를 고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게 사실 창피했어요. 가발을 쓰겠다면 제 돈을 들여서라도 사줬을 텐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서 다시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만남이 그렇게 되자 이 나이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 후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머리숱도 많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좋았어요. 성격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몇 번 만났어요. 성격이 조금 맞지 않기는 했지만 성격 맞는 대머리를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성인이기도 하고
둘 다 이성 친구가 없는 지 오래되어서 교제 후 한 달 정도 후에 서로를 안았어요. 부푼 마음으로 그 남자에게 안겼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저를 3분도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 남자는 무안한 얼굴로 오랜만이라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몇 번 더 안겼는데 그 남자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남자는 끝이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허무했어요. 성격은 안 맞지만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재미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몸의 대화가 너무나도 안 맞았어요. 몇 달 만나면서도 매 순간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는 소개가 당분간 끊겼어요.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하기로 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많이들 만난다는데,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했어요. 운동은 그래도 좋아해서 문화센터에서 에어로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았고, 그곳에 오는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친해진 동생이 있어요. 말은 동생이라고 하지만 30대 중 후반으로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났어요. 그래도 그 동생은 성격이 좋았고, 저랑 코드가 잘 맞아서 저를 언니하며 잘 따랐어요. 동네도 비슷해서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동생은 전업주부였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도 금술이 좋아 보였고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았어요. 그 동생 남편은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았어요. 둘 다 예쁘고 잘생겨서 선남선녀 부부인 것 같았어요. 아들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둘 다 잘 살아서 여유도 있어 보였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어느 날 주말에 그 동생네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각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혼자 있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웬 남자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이고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피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 보였어요. 동생은 놀라면서 그 남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동생의 시아버지였어요. 원래 몇 시간 뒤에 오기로 했는데 약속보다 빨리 온 거였어요. 동생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난감해했고 그 남자도 난감해하는 며느리 모습에 머쓱해했어요. 그 남자는 손님이 있다며 조금 있다가 온다고 했고 제가 그냥 자리를 비켜줬어요. 잠깐 동안 그 남자를 봤지만 그 남자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동생 남편도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동생네 시댁이 좀 부유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딱 봐도 부유해 보였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운동을 하는지 탄탄해 보였어요. 여름이라 반팔을 입었는데 팔뚝도 굵고 핏줄도 많이 보였어요. 몇 마디 나누지는 않았지만 중저음의 목소리에 예의도 엄청 바른 것 같았어요. 자리를 비켜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남자의 첫 인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후로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그 남자에 대해서 조금씩 듣기는 했어요. 남편이 연하이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젊을 때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가 60이 조금 넘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10년 정도 전에 시어머니와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집이 근처이기도 해서 종종 집으로 찾아오는데 시아버지 성격이 너무 좋고 잘 챙겨줘서 동생은 전혀 그게 싫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찾아오실 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자주 찾아오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은근히 여자친구의 유무를 물어보았고 몇 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역시 괜찮은 남자에게는 다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외모와 성격도 성격이지만 오랫동안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 여자를 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깐요.
이 나이에 상사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 남자가 탐이 났어요. 그 뒤로 일을 만들어 그 동생네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그 남자를 마주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시간 조절을 해서 그 남자가 집에 오지 않았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동생에게 직접 제 마음을 얘기해볼까 했지만 그랬다가 그 남자에게 차이면 동생과의 관계도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남자가 동생 집에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 주말에 시아버지가 온다고 했을 때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서 기습적으로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집에서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그걸 들고 연락 없이 동생 집을 방문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동생은 놀랐고 저는 깜빡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짧은 얘기를 듣던 그 남자가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하자고 했고 때마침 저녁 식사를 막 하려던 중이라서 그 자리에 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반찬도 몇 개 꺼냈는데 그 남자가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젊을 때 식당에서 일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 자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동생도 저도 말이 많은 스타일이었고 그 남자랑 동생 남편은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과묵하지도 않았어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왔어요. 커피를 마실 때 동생과 제가 배우는 에어로빅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는 자기는 골프를 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골프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며 가르쳐달라고 했고 그 남자는 빈말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더 있으면서 그 남자랑 더 오래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 없는 여자로 안 좋게 볼까봐 적당히 대화를 하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얼굴도 괜찮고 목소리도 좋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럴수록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어요. 동생이 지난번 방문으로 갑자기 오는 건 조금 싫은 내색을 해서 그렇게 하면 괜히 동생과의 관계도 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럴수록 애가 탔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방문하는 날 몇 시간 후 그 남자가 동생네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략 3시간 텀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생 집에서 나와서 2시간 정도 근처 카페에 있다가 그 남자가 온다고 하는 1시간 전부터 동생네 집 앞을 배회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흘렀을 때 저 멀리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우연히 마주친 듯 약간의 연기를 했어요. 몇 번 만났을 때라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는 마침 생각난 것처럼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물어볼 게 있다며 그 남자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 남자가 불편한 기색은 없었어요. 연락처를 받고 바로 연락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며칠 있다가 조심히 문자를 했어요. 문자 몇 번을 주고받다가 골프에 대해 물어볼 게 많다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단 둘이 만나니 너무나 좋았어요. 그 남자도 왠지 동생네 집에 올 때보다는 한층 꾸미고 나온 듯 보였어요. 사실 골프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지만 대화를 오래 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공부를 좀 하기는 했어요. 그 남자는 골프에 진심인 듯 정말 열심히 가르쳐줬고 다음에 골프 연습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진심을 다해서 골프를 알려줬어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 남자의 폼은 좋았고 저도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물론 어설프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남자가 잘 가르쳐준 덕분에 첫날에 공을 몇 번 잘 맞추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골프장에 갔어요. 괜히 동생이 알게 되면 좀 그럴까봐 동생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나게 되자 나중에는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단하다며 칭찬까지 해줬어요. 그러다 그 남자의 여자친구 얘기를 은근히 물어봤고, 그 남자는 몇 달 전에 헤어졌다며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고 만나는 것처럼 하고 있다며 동생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들이댔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 없듯 자연스레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안긴 날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스태미나가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훌륭했어요. 템포 조절도 잘하고 시간도 짧지도 길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제가 좋을 정도로 그렇게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이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골프장에 갔다가 우리 집에 들러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남자친구에게 안기고 싶지만 남자친구는 나이가 좀 있어서 매일은 힘들다며 일주일에 한 2번 저를 안아주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횟수는 적지만 한 번 저를 안아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정말 미치도록 저를 꼭 껴안아줘요. 양보다는 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의 사랑을 받는 날이면 너무나도 좋아해요. 다음 남자친구를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동생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비밀로 할 생각이에요. 괜히 얘기했다가 동생과도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껄끄러워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전 남편의 폭력으로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전에 만났던 남자의 무기력함에도 너무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혼녀로 살아오면서 늑대 같은 자들의 성희롱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말 잘생기고 궁합도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요.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지금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랑해도 되는 거겠죠? 남자친구와의 사랑이 오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 일, 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해.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소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5-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탈의 후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